한국 해군 순항훈련 전단이 지난 20일 뉴욕 맨하튼에 입항하고 3박 4일의 일정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인은행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BCN뱅크에 한미은행이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메트로카드 환승 추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내년 1월 내일업계의 임금 채권 의무화 규정을 수정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89회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26일 진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해군 사관생도와 장병들이 승선한 해군 순항훈련 전단이 지난 22일 뉴욕 맨하튼에 입항하고 3박 4일의 일정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순항훈련 전단은 함정을 한인들에게 공개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봉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축함인 강감찬함과 군수지원함인 대청함이 뉴욕 맨하탄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8월 27일 진해 군항을 출발한 순항훈련 전단은 광복 70주년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국 전쟁 참전국인 15개국을 방문해 군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순항훈련 전단이 뉴욕에 들어온 것은 2007년 브루클린에 이어 두 번째며 맨하튼 입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5년도 순항훈련 전단은 광복 및 해군 창설 70주년과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뉴욕을 방문하여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여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보훈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어제 강감찬함과 대청함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한인들이 초청돼 한국전 발발 65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참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 같다며 해군 사관생도들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I feel honored and proud that I was with the best fighting organization in the world. 해군 순항훈련 전단은 내일 뉴욕 맨하튼을 출발해 콜롬비아와 멕시코, 하와이를 방문한 후 내년 1월 5일 한국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은행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BCN뱅크에 한미은행이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BBCN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미주 한인은행계에 자산 12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은행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한미은행은 23일 BBCN에 공식적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제안했다고 나스닥 시장의 마감 이후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은행이 모두 상장은행인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두 은행 간의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제안한 합병 의향서에 따르면 BBCN의 주식을 주당 19달러 98센트의 가치로 합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BBCN 주식 1주당 한미 주식 0.7331주입니다. 한미는 10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BBCN 주가 평균에 15.3%의 프리미엄을 가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병은행의 지분은 BBCN이 65%, 한미가 35%, 이사회 이사 비중도 65대 35로 조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인은행계 1위인 BBCN과 3위인 한미의 통합은행이 출범하게 될 경우 자산 규모가 118억 달러에 달하고 예금 규모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빅뱅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미의 이와 같은 합병 논의 공식화에 BBCN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얼마 전 뉴욕주 상하원에서 메트로카드 2회 요금으로 2회까지 환승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6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버스와 지하철을 2시간 내 갈아탈 경우 1회 요금으로 2번까지 갈아탈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2시간 이내 버스에서 지하철 또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경우 1회만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환승 횟수가 2회로 늘면 한 회 4천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법안은 추가 비용을 충당할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안을 발의했던 제프 디노위츠 뉴욕주 하원 의원 등은 교통편이 좋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를 2번씩 갈아타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만큼 어려움이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내년 1월 네일업계의 임금 채권 의무화 규정을 수정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정을 미용업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주지사실에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고 시행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론킴 의원은 뉴욕 주의회 세션이 내년 1월 재개되자마자 네일업계 임금 채권 의무화 수정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동료 정치인들과 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주 금융국으로부터 임금 채권 의무화 조항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법안의 시행을 보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네일업계뿐만 아니라 미용업계 전체로 임금 채권 의무화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전체 네일업계 중 90% 이상이 아시안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네일업에만 임금 채권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시안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네일업계보다는 수십 배는 큰 미용업계에서 임금 채권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검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지사실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26일 진행됩니다. 테러 위협으로 더 삼엄한 경계 속에서 올해도 화려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26일 오전 9시 맨하탄 77가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퍼레이드는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는 34가 6번가로 2.5마일을 행진하게 됩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유명 모바일 게임 주인공인 앵그리버드와 같은 새로운 캐릭터를 비롯해 스펀지밥, 스누피, 피카츄와 헬로키티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단골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 16개의 대형 풍선이 등장합니다. 퍼레이드 행진 초입부에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퍼레이드 시작 3시간 전인 오전 6시까지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인 59가에서 79가 사이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께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복잡한 인파를 피하고 싶다면 38가에서 59가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시 측은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가 폐쇄되고 길거리 주차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한 이민 관련 수수료가 내년 상반기에 대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4월쯤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이민서비스국이 2016년도 상반기에 이민 관련 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조정안은 내년 4월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비이민자의 서류 처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나 이민 관련 청원서 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수입으로는 이민서비스국의 예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해서 내년 4월 공개한 후 2개월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상된 수수료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이민 관련 수수료는 시민권 신청서가 $595, 영주권 카드 갱신 $365, 취업 이민 청원 $580, 영주권 신청서 $985 수준입니다. 잇따른 테러 위협으로 뉴욕시가 잔뜩 긴장하고 있지만 보안에는 아직도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칸쿤에서 출발한 여객기의 승객들이 JFK 공항에 도착한 후 수속과 보안 검색도 없이 입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50분쯤 JFK 공항에 도착한 멕시코 캔쿤발 아메리칸 항공 1671편의 승객들이 세관의 여권 검사와 수화물 검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선 승객들은 반드시 항공기에서 내린 뒤 수화물을 찾아 세관의 검색대를 지나고 이 과정에서 여권의 입국 인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아메리칸 항공편의 승객 150여 명은 검색 없이 수화물을 찾은 뒤 그대로 국내선 출입구를 통해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JFK 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에 따라 출입문을 열고 있는데 당시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문이 열려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태를 파악한 항공사 측은 모든 승객들에게 연락하고 공항으로 돌아와 입국 수속을 밟도록 통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과 소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22일 합동으로 실시한 전철 테러 대비 전술훈련에서는 지하에서 무전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 응급구조팀 요원은 현재 쓰고 있는 무전기는 지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실제 테러 공격이 일어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은 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노부모 부양자에게 최대 $1,200까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은 부자 세금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22일 아이오와주 타운홀 미팅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노부모 부양자에게 최대 $1,200까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산 측의 노부모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부양자 가족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중산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00억 투입해 부양자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지원하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공약에 따르면 연소득에 따라 부양가족당 최대 $1,20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부양을 이유로 하는 모든 종류의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100억 비용 충당 방안은 대부분을 부자 세금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부모 부양이라는 근로의 경제적 가치는 지난 2013년 총 $4,700억 집계됐다며 중산층이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중산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렌터카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이지패스 요금을 과다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요금의 최대 3배 가까이 부과하고 또 이지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뉴욕시 렌터카 업체 11곳 가운데 10곳이 이지패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하루 최소 $3.95에서 최대 $21.49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요금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편의 수수료로 이지패스 요금에 합쳐져 이용자들에게 부과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들은 이지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이 편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업체가 제공하는 이지패스를 사용했지만 이지패스 요금보다 더 높은 현금 요금을 적용한 업체도 11곳 가운데 8곳에 달했습니다. 편의 수수료와 현금 요금 적용 등을 합치면 렌터카 업체들의 이지패스 요금은 개인 차량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잘 알려진 에비스와 엔터프라이즈, 허츠, 알라모, 버짓, 스리프티와 달러 등의 업체도 이렇게 높은 이지패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관과 LA 총영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의 모습,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국가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김영삼 전 대통령.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냈던 김 전 대통령의 올해 나이는 88살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관과 LA 총영사관에도 김 전 대통령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금요일인 27일까지 김 전 대통령을 위한 분향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우리도 김영삼 대통령님의 생전 강조하셨던 통합과 화합의 뜻을 우리 미주 온 동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A 총영사관 2층에도 국가장이 치러지는 26일까지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김현명 총영사를 필두로 한인 단체장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민주화를 꼽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하신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애도를 표하고 또 항시 자기 정치 이념이 뚜렷하셨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이 분명하셨던 분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말 민주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거목이신데 우리나라에 이런 민주화 거쟁이 있었다는 건 우리 후세들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보배로 생각해야 됩니다. 문민 정부를 처음으로 열었던 만큼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등 과감한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흔들림이 없었던 김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연결식이 치러지는 26일까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LA 한인들의 조문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대낮에 여성 2명이 건장한 남성을 대놓고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이 밖에 눈길을 끈 장면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편의점. 통화 중이던 남자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는데 앞에 있던 여성이 느닷없이 엉덩이를 쭉 빼고 흔들어댑니다. 당황한 남자가 뒤로 빠지자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더니 손으로 성희롱을 합니다. 남성은 몸을 피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허리에 두르거나 키스를 시도하며 계속해서 추근댑니다. 오후 4시 벌건 대낮에 일어난 두 여성의 추태는 편의점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I felt 100% violated. I felt really humiliated also because when someone is just grabbing your body parts without your permission, no matter who it is, that's just a violation completely. 영상을 본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I think that's, dishonorable, disrespectful of a woman to behave like that in the street. If it was a man acting like that, we'll be coming down on. 경찰은 추태를 부린 여성 중 한 명을 성추행 혐의로 체포하고 다른 여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호리호리한 여성이 악어의 목에 조심스럽게 밧줄을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 길이 3.6m, 몸무게 360kg의 거대한 악어가 나타난 겁니다. 금발의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문 악어 사냥꾼. 악어의 등에 올라타 제압해보려 하지만 거세게 저항하는 악어의 꼬리에 맞아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We tried to do a front catch with him where you hold the jaws and get him taped, but he was so big and his jaws were too big for my hands that I couldn't get my hands to fit around his mouth. 몇 차례 몸싸움 끝에 드디어 주둥이를 결박하는 데 성공했고 다리까지 꽁꽁 묶인 악어는 인근 농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일본 토야마현에서 잡힌 초대형 물고기 리본핏입니다. 하늘거리는 지느러미가 달린 납작한 몸의 길이는 무려 3m. 본래 수심 900m 아래에 서식하는 심해어인데 육지에서 불과 3km 떨어진 근해에서 잡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근해에선 대왕 오징어를 비롯한 심해어들이 자주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뉴욕대학 백인학생연합회라는 이름의 페이지가 페이스북에 개설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NYU 학생 중 조상이 유럽계인 백인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는 증오범죄일 뿐 아니라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트윗을 올리고 페이지 개설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NY 측은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이름으로 등록된 동호회는 없다며 누군가 허위로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슈퍼마켓협회 유대근 회장과 피터구 뉴욕시의원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은 유 회장과 피터구 시의원이 후원한 터키 60여 마리를 오는 25일 코로나 경로회관과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대접한다며 지역 노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유 회장은 매년 추수감사절 퀸즈 일원 한인 노인 1000여 명에게 터키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펠팍 신임경관 채용위원회는 어제 펠팍에서 교통순경으로 활동 중인 스티브 김 씨와 제임스 박 씨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이들을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서를 타운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타운의회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이번 채용안을 다음 달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김 씨와 박 씨는 내년도 1월 버겐카운티의 경찰 아카데미 입소를 통해 정식 경관으로 탄생합니다. 지멘 수학과 기술 경시대회 최종 결승에 한인 학생 2명이 진출했습니다. 지멘스 파운데이션은 어제 결승 결과 개인 부분 6명과 단체 6개 팀이 전국 최종 결승전에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학생으로는 롱아일랜드 맨하사고 크리스틴 유양과 버지니아주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 데니얼 채 군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결승에 진출한 개인과 단체에는 각각 $3,000와 $6,0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